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 조여오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또 그와 연동돼 있는 검찰의 뭔가 이 조사, 소환 통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폭 정권이다라는 표현을 어제 썼습니다. 국폭은 무엇일까요? 국가폭력의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 국가폭력을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폭 정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이러한 국가폭력 행사는 절대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장관과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는 국가폭력이라고 했나요?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게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총학범의 피해가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폭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뜬금없이 저런 말을 안 표현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가폭력 뭐 이런 용어를 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을 둘러싼 이런저런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5분 정도가 뭐 사망을 했다 이런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었죠. 이런 것이 바로 국가폭력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저러한 점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 지난 4월에 외신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dangerous라는 표현을 쓴 바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5 persons close to you have died, as of course you know. This raises a question.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워싱턴 타임스에 제 주변의 분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백현동 사건이 지금 수면 위로 오르고 있죠. 예. 올라오고 있고 소환을 했고요. 지금은 또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과 관련해서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이게 백현동 사건이요. 성남시장 재직하던 당시의 사건입니다. 2014년, 15년, 네, 성남시장. 10년 정도 네. 전의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못 팔아서 박근혜 정부에서 관련한 감사가 대대적으로 시행이 됐고 실제로 징계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안 팔리니까 되게 무리하게 이 내부 구성원들이 팔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진작에 문제가 있었으면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대장동으로 기소하고 대장동 기소가 흔들린다. 유동규 씨의 증언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와중에 백현동을 묵혀놨다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끈다. 검찰 수사권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적시에 혐의가 있으면 빨리빨리 수사를 하면 되는 거죠. 왜 쪼개서 한 번에 수사를 하지 못하고 예. 지금 그것도 그렇습니다. 백현동과 또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을 같이 묶겠다. 묶어서. 그것도 진작에 같이 했었어야죠. 쌍방울 대납은 언제 건입니까? 경기도지사 때입니다. 성남지사는 2차례나 했던 10년 전 사건이고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지 검찰이 자문했을 때 이거는 완전 통상의 수사와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과연 할 수 있을지 저는 국민들이 그 부분을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미국 최고. 아니 이렇게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요.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처음이에요. 그러니 검찰이 수사를 할 때 빨리빨리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법을 공부했고 변호사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수사 시스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시해요. 왜냐? 그 시스템에 대해서 폭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면서 정치를 할 수가 있겠는지 정말 의심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본인이 과거에 자기 조카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조카가 사귀던 그러니까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그 여자친구와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살해합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리시다가 다치세요. 하반신을. 어허. 지금 이 불행한 사건, 예. 이 사건을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 선임해서 했는데 그때 이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데이트 폭력이래요. 데이트 폭력. 이게 데이트 폭력입니까? 데이트 폭력 아니에요. 데이트하다가 일어난 지금 이게 폭력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폭력이란 단어를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 국가폭력, 그게 잘못된 언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조 부위원장. 예.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이재명 대표가 범죄 저질렀다고 표현하셨는데 법조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무죄 추정의 법칙 없어졌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법 공부를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냐고 하는데 저도 반사를 좀 하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형법 총론에 보면요.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하고 결과 사이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검사라는 건 평생을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이런 주술적인 얘기를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영화 방법에서처럼 주술로 저주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법무부 장관 입에서 이런 주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유서를 봐도 검찰이 날 죽이려고 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주술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옹호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하면서 지금 굳이 살인 얘기를 꺼내가지고 이게 프레임을 짜는 거죠. 국민의힘이 있지만 악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가 변호한 거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살인 얘기를 굳이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치. 하면서 그런 프레임을 씌우게 이런 정쟁을 유발하는 예? 최고위원님도 그렇지만 예. 한동훈 장관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고 도발을 하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오늘 하실 말씀들이 많으세요. 이미 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을 해요. 왜? 검사가 얘기하잖아요. 공소사실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으니까 범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지금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재판정에서 해야지. 조선제일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조선제일협처럼 법정 밖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면서 범죄자 프레임 만들고 야당을 갖다가 이렇게 모욕을 하고 명예훼손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 알겠습니다. 아까 저 개인에 대해서 공격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공격은 아니었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예.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실 거예요? 짧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가폭력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기 조카의 어떤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순화시키고 미화시키는 걸로 넘어가려고 했던 분이 지금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받고 있는 수사를 그걸 국가폭력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강도나 살인범이 굉장히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두렵죠. 근데 이 폭력을 저지른 범죄인들한테는 경찰이나 검찰이 예. 반대로 굉장히 자기한테 폭력을 저지른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지난 주말에 이런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합시다. 그러면 저 한동훈의 간악한 짓을 우리가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형배 의원의 저러한 주장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요즘 한동훈 하는 짓을 보면 걱정이 좀 되시죠. 정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그러는 날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4번 연속 방탄했다가 국민이 무서워서 특권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심각해서 화내다가 결국은 난타치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잖아요. 다 들어갔다가 다 퇴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4번 했던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입니다. 서로 특권 못하게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네, 4번 그동안 방탄했던 것보다 민영배 의원의 저러한 주장은 더 저질 방탄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내에서도 민영배 의원이 뭐랄까요, 신선하다고 해야 될지 독특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러한 주장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좀 쓴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개인 주장인 것인지 그것이 정말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